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토크 민경욱입니다. 저희들이 2주 전 파워토크에서는 우리 당의 사법개혁추진단의 자문위원인 이완규 전 검사, 현 변호사를 모셔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를 좀 다뤄봤었죠. 그 연장선에서 경찰 출신의 저희 한국당 의원님을 좀 모시고 이 주제를 다시 다뤄보기로 했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지내신 이만희 의원님이 오늘 파워토크의 주인공입니다. 오늘 다뤄볼 일이 많으니까요. 서둘러 가보기로 하죠. 이만희 의원과 함께하는 민경욱의 파워토크 오늘 순서 출발합니다. 이만희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환영합니다. 예,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만희 의원님 제가 볼 때 정말 그 미남이시고요. 경찰대학 나와서 청와대 치안비서관 했고 경북지방경찰청장 또 경찰청 기획조정관 마지막에는 경기지방경찰청장 해서 요직을 두루 거치셨습니다. 또 우리 둘의 그 인연을 얘기를 하면 저희들은 동갑인데요. 제가 워싱턴 특파원을 했을 때 2004년부터 2007년까지 했는데 그때 뉴욕에 주재하는 치안 담당 영사였죠. 그때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와서 저희들이 텍사스에서 같이 저는 취재를 하고 다음에 그 치안 영사로서 거기 있는 교민들의 안전을 살피는 일로 해서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하도 그 얼굴이 잘생기셔가지고 제가 얘기를 하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나중에 물어봤더니 대단히 섭섭하게도 저를 기억 못 하시더라고요. 경찰청의 주요 요직을 거치신 경찰통이라고 저희들이 불러도 될까요? 예, 그래도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오늘 모신 이유가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도 있고 한데요. 의원님이 오늘 아침에 우리가 원내 대책회의 했는데 그때 댓글 조작 진상조사단으로 이제 편성이 되셨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경찰청 다녀오신 걸로 들었고요. 동료 의원들 말씀 들어보니까 아주 날카로운 질문도 또 해주셨다고 그러는데 오늘 다녀오신 얘기 좀 해주시죠. 기본적으로 이 사건에 관련해 가지고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어떤 실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중심이 돼가 나왔지만 저는 이제 단지 그 사람이 중심이 되겠지만 그 사람 혼자가 아니라 관련된 여러 사람들이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인위적으로 어떤 국민의 여론을 조작하고 또 이런 것으로 가지고 또 이제 언론에 또 국민들한테 호도된 어떤 그런 의견들을 만들어낸다는 어떤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 실체가 과연 어떻게 만들어져 있을까? 또 이 실체가 도대체 정치권하고는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을까? 그러면 또 이러한 사람들의 실체가 언제부터 활동을 했을까? 또 이 조직을 운영하고 이런 활동을 할 때는 막대한 금액이 들어갑니다. 자금이 들어가는데 과연 여기에 어느 정도의 관련된 수사가 진정이 됐나? 왜냐 그러니까 지난 3월 22일 날 관련자 3명을 긴급 체포를 했고 4월 1일 날 이미 송치까지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 사이에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몰랐어요. 보통의 일상적인 보통의 경우라면은 우리가 사건이 경찰에서 인지를 하고 수사에 착수를 해도 어느 정도 신변을 처리하는 부분,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오늘 이 사건 주제하고 좀 맞는데 구속영장이 청구되는 단계나 압수수색이 집행되는 단계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언론에 노출되는 겁니다. 근데 모두가 몰랐어요. 이거는 수사를 하는 조직 부서에서 의도적으로 이거를 숨기지 않은 이상은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처음부터 이 사건을 수사에 임하는 이 사건 자체의 시작은 벌써 1월 달부터 시작됐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도 민주당의 고발에 의해 가지고 추미애 대표가 관련된 얘기를 했었죠. 발언이 있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행되는 사항을 전혀 우리가 몰랐다. 나중에 와서 이렇게 알게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 자신도 놀랐고 왜 이런 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이제 이건 언론에 보면은 이제 여권의 핵심 의원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김경수 의원이죠.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 경찰청장님한테 이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본인이 활동을 하면서 그 활동 내역에 대한
사항들을 정기적으로 김경수 의원한테 보고했느냐 이렇게 내가 물었어요. 물으니까 보고라는 말은 좀 그렇다. 하지만 본인들의 활동을 정기적이든 비정기적이든 김경수 의원한테 알려줬다. 이렇게 이제 알려줬다는 쪽으로 표현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또 한 가지 물은 것들은 그러면 이 사건을 지금까지 수사해 오면서 김경수라는 의원, 정치권의 이분 외에도 여권의 여러 주요 관련된 사람들, 정치권 인사들이 있느냐 이렇게 제가 물어봤었어요. 물어보니까 하시는 말씀이 뭐 직접 이렇게 지금 어쩌면 대화방에서 여러 사람들의 인물이 나오는 점은 있다고 이렇게 시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수사가 또 진전이 돼야 될 것이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었던 거는 이 드루킹이라는 관련자 세 사람을 구속시킬 때 범죄 사실은 지난번 평창 올림픽 때 나왔던 그 사안입니다. 그럼 이걸 지금까지 관련 문서를 압수를 하고 지금까지 수사를 해오면서 이 사건 이전에 대선이라든지 탄핵이라든지 이 드루킹이라는 이런 조직을 이런 사람을 중심에 둔 어떤 실체가 댓글 조작 활동을 어느 시점부터 했느냐 하는 점에서 이제 그 질의를 물어봤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뭐 여전히 수사 중이라는 말로서 이렇게 이제 정확한 답변은 끌어내지는 못했던 그런 상황이고 제가 받았던 느낌은 아마도 지금까지의 수사만으로도 그 평창 동계올림픽이라는 그 시점보다도 훨씬 더 이전에 뭐 적어도 대선 국면이라든지 이런 쪽에서부터 이 드루킹을 중심으로 한 여러 사람들의 댓글 조작 활동이 있었고 거기에 밀접하게 아마 정치권 중에서도 지금의 정권이나 여당과의 관련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뭐 당연한 얘기 같습니다. 드루킹이라는 사람이 평창 올림픽 그 여자 하키 선수들에 대해서 정부를 비난하는 댓글을 단 것은 김경수 의원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그래서 화가 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보여주자. 이래서 이제 그 일을 한 건데 그게 드러난 시점에 약속을 얘기를 하는 걸 보면 그 전에 많이 뭐 대선이 됐던 이번 그 정권 탄생에 도움을 준 것에 대한 보장을 바라는 이제 과정이 있었으니까 훨씬 전부터 그 드루킹의 여론 댓글 조작 사건이 있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아까 거기 이제 다녀오신 의원님이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경찰의 이제 수사 의지에 대해서 증거가 드러나면 수사를 할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앞뒤가 바뀐 말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던가요? 그렇죠. 몰래 이제 뭐 증거를 찾기 위해서 그렇죠. 경찰의 강제 수사 중에 한 종류인 압수수색 검증 같은 것을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제 김경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미 드루킹이라는 존재가 김경수 의원에게 자신들의 활동 사항을 정기적이든 비정기적이든 활동을 알려왔고 간헐적이라고 표현했지만은 거기에 대해서 뭐 고맙다 정도의 무슨 뭐 답변도 했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 사안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 사건 자체와 그 여권 핵심 의원과의 관련성은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 SNS나 이 그 인터넷 상에 많은 문서들도 지금 삭제되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것도 경찰의 수사 의지가 있다면 그것도 중요한 증거들 물론이죠, 아니겠습니까? 물론이죠. 그거를 전부 다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고 그거를 모으고 보존하는 그 의지가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뭐 면죄부를 주는 방식으로 나간다. 그렇게 되면은 수사 의지를 우리가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특검으로 가야 된다는 게 우리 당의 그 포지션이죠. 조금 전에 사실은 그 우리 의총에서 특검으로 가겠다, 특검을 추진하자는 게 우리 당론으로 결의를 했죠. 정해졌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특검까지 가는 데는 또 다른 상당한 시일이 전 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라도 경찰 또 송치를 받은 검찰 이런 쪽에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이 수사를 이어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끈을 놓지 말고 수사기관이 바른 길을 가는지에 대한 감시도 하고 독려도 하고 한때로는 또 질책도 하고 격려도 필요한 사안이 아닌가. 그런 점에서는 수시로 사실은 수사 관계자들에 대한 방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어떤 이 댓글 진상조사단 이런 쪽으로 또 이 과학을 보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제보를 해주시면은 사안의 실체를 밝혀 나가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댓글 조작 진상 조사와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봤고요. 한미 FTA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 의원님께서는 영천과 청도를 지역구에 두고 있고 주역구로 두고 있고 상임위는 농림, 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입니다. 거기에 간사를 맡고 있는데요. 한미 FTA 재협상을 했는데 그 이후에 정부가 농업에서는 레드라인을 지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지만 현재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심상치 않다 이렇게 농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 협상의 어떤 주체가 이제 미국과 한국이었는데 양쪽에서 나오는 얘기가 좀 달라요. 그렇죠. 예.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정부 측에서는 농업 분야의 레드라인을 지켰다. 더 이상의 추가 개방은 농산물의 추가 개방은 없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협상의 상대방이었던 미국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백악관 대변인의 성명을 통해서 농업 분야에서도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죠. 그러면 똑같은 사안을 놓고 같이 협상을 한 주체들의 말이 다른 거예요. 이제 이번에 발표 과정에서도 특히 이제 FTA와 같이 얘기됐던 부분이 사실 환율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환율은 우리 정부는 숨겼습니다. 마치 FTA만 유지된 것처럼. 그렇지만 미국 측의 발표에 따라서 환율을 또 논의가 된 사실이 만천에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부 입장은 그거는 별개 협상이라서 이번 발표에서 그걸 하지 않았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뭔가 협상 양 주체가 다른 얘기를 지금 뉘앙스가 다른 얘기를 하는 부분에는 우리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FTA 협상이라는 부분하고 이 분야에서의 농업 부분하고 미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농업 분야의 어떤 관련 부분하고의 어떤 매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뭔가를 국민들한테 알리지 못하는 사항이 있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만약에 나중에 드러난다면은 이게 의도적인 은폐고 또 의도적인 축소하기 위한 어떤 그런 내용이었다면은 이거는 분명히 나중에라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 사항이죠. 그걸 비롯해서 농축산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현안들이 뭐 만만치 않죠. 그래서 저희 자유한국당 농림축수산특위가 또 최근 출범했는데 출범했죠. 이 의원께서 여기도 위원으로 계십니다. 예, 이 특위 활동은 어떤 활동들인지 말씀해 주시죠. 요거는 이제 이 특위 관련해 가지고는 축수산특위입니다. 농림축수산 이제 해양 분야까지 같이 들어간 거죠. 축수산특위인데 이건 이제 발족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이건 왜 만들어졌냐 그러면은 지난 우리가 이제 1월 달부터 큰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은 우리 축산 분야에서 미허가 축산 적법화 관련된 기간 문제가 적법화 기간 문제가 상당히 쟁점이 됐고 이게 축산 분야의 여러 농민들은 사실 그게 3월 24일까지 원래 일몰이 되는 근데 그 시간이 지나면은 미허가 축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강제 집행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은 이게 거의 다 이루어지지 않았던 부분이에요.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특히나 정부의 행정적인 절차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컸어요. 그래서 이거를 적정한 시간 동안 연장을 하는 그 협상이 사실은 여당과 있었습니다. 그 축산업 TF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1년 6개월 플러스 알파의 어떤 그 결론을 여당과 이렇게 끌어내서 이걸 다 완료를 지었습니다. 그러는 관점에서도 이제 앞으로 이런 문제들을 좀 더 지속적으로 우리가 좀 이렇게 팔로우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농업 분야에 사실은 뭐 살 생산 조정제 원래부터 처음 시행되고 있는 그런 문제라든지 AI나 구제역 같은 농업 축산 분야의 어떤 그 질병 문제라든지 또 어업 분야에서는 한일 어업 협정 개정 문제라든지 뭐 이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우리가 지금 농림 분야에 정부의
그 리드가 없어진 지 헤드가 없어진 지가 오래됐습니다 벌써. 컨트롤 타워 이런 그렇죠. 이제 그런 게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전라남도 그러네요. 도지사에 출마한다고 해서 출마하겠다고. 사퇴를 지난달에 하셨고 벌써 한 달이 음.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또 더 웃기는 거는 청와대에서 이 농업 분야를 관장하는 그 비서관, 농업 비서관도 똑같이 전라남도 지사에 출마한다고 아이고. 사퇴해 버렸어요. 거기에다 그 비서관의 선임 행정관까지도 지방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 모두 다 사퇴를 해버린 상태. 거기는 전남지사 아니겠죠. 그건 아니죠. 거기서도 맹활약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간사를 하시니까 여당 간사나 뭐 위원장 또 정부 사람들 대하는데 많은 역할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도 이제 말씀을 들어봐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는 않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개헌 특위 위원으로 이완규 전 검사를 이제 모셨습니다. 그때 검경 수사권 조정만 가지고 얘기한 건 아니고 쭉 개헌 문제를 얘기하다가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좀 나왔을 때는 검사 출신이시기 때문에 평소에 갖고 있던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래서 혹시 경찰이 거기서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경찰 출신 국회의원님들이 계시니까 한번 좀 모셔보겠다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많지 않습니다만 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뭐 개괄적으로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은 게 있으면 해주시고 거기에 뭐 예. 영장 청구권이라든가 수사 지휘권, 수사 종결권, 뭐 자치경찰제 있는데 혹시 제가 들으면서 저 궁금한 게 있으면 한두 마디 더 여쭙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검경 수사권 조정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이게 우리가 검경 수사권 조정 이래 얘기하면은 말들은 그렇게 많이 하는데 그러면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되물었을 때 그럼 수사권을 어떻게 이렇게 뭐 여기에서 이렇게 옮기는 건가? 이게 하니까 저희한테 이렇게 하는 뭐 이렇게 하는데 검경의 수사권 조정이라는 얘기는 우리나라의 형사 사법 체계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보통 이제 과거에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 오늘날에 이거를 실현하고 여기에 대해서 적정한 벌을 내리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형사 사법 체계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여기에 관여되어 있는 기관들은 보통 경찰, 검찰, 법원 또 이제 형집행을 위한 여러 가지 그런 기관들이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기관들이 다 이렇게 뭉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각 기관이 각 분야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수사라는 것이 이제 수사권 조정할 기본적으로 수사라는 것은 과거에 발생한 일종의 범죄죠. 이걸 사실이라고 본다면 범죄를 오늘의 시점에서 구현하는 겁니다. 이게 그걸 이제 우리들 말로는 이제 실체적 진실의 발견. 그러니까 과연 과거에 어떤 일이 도대체 있었느냐. 그걸 오늘날 정확하게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보자, 평가해 보자.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런 과정에서 과거의 사실을 오늘날 다시 구현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인권 침해적 요소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과거의 사실을 오늘날에 구현하는 데 들어가는 여러 가지 수단들이 뭐 임의적인 수단도 있을 수 있고 상대방의 협조 같은 것, 또 그 외에 뭐 압수수색이라든지 구속이라든지 이런 강제적 수단도 사실은 동원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검경 수사권은 이런 과정에서 실체적 진실과 인권을 어떻게 조화롭게 보장하느냐의 문제로 사실은 귀결될 수 있을 것이고, 과거에 우리가 이제 뭐 조선 시대나 이런 데 돌아가면은 한 사람 또 한 기관이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수사도 요즘 용어로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재판도 하고 뭐 곤장이면 곤장을 직접 때리는 형의 집행까지. 그리고 또 우리 그렇게 얘기할 때는 그냥 뭐 사또 재판 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과정에서 과거의 사실이 왜곡되거나 그걸 밝혀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 침해적 요소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현대 사법 체계들은 수사는 경찰, 기소는 검찰, 재판은 법원 이렇게 권한을 각 기관별로 나눠놨습니다. 이게 대부분의 선진국이나 우리가 추구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뭐냐면 수사는 뭐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 기소는 뭐냐면은 그 구현된 사실을 재판에 붙이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재판은 말 그대로 이제 재판하는 것이고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런 수사권과 기소권과 재판권이 이거를 각각의 기관에 분리하자. 그랬을 때 가장 객관적인 사실의 발견, 실체적 진실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고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적 요소를 가장 줄일 수 있다 하는 게 사실은 이제 그 우리 현대 형사사법 체계의 권한 분산의 원칙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것이 검찰이라는 기관에 거의 집중이 되어 있다는 거죠. 검찰이 수사도 지휘하고 또 수사하고 난 다음에 영장도 혼자서만 청구할 수 있고 기소도 검찰만이 할 수 있고 검찰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건 검사의 권한이에요. 거기도 재판까지 가서 형의 집행까지도 검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이라는 그 기관에 거의 형사사법 체계의 전반의 권한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분산시키자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는 어느 정도를 분산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을 위한 제도는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은 있지만은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수사는 경찰이 예. 또 기소는 검찰이 재판은 법원이 이 큰 원칙은 우리가 어느 정도 살리는 게 좋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이제 필요하다면은 검찰에다가 뭐 기소 유지를 위한 여러 가지 수사에 대한 보충 요청권이라든지 직접 뭐 수사 단계에서 관여해서 직접 이렇게 다 이렇게 이제 본인이 이게 뭐 수사를 지휘해 나가는 그런 입장이 아니라 좀 삼자적 입장에서 있다가 경찰의 수사를 보고 이 내용을 법률적 판단을 통해서 기소할지를 결정을 하고 하는 것이 이제 검찰의 역할이면 좋겠고요. 또 이 기소 유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경찰에 대한 수사의 요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또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이제 이런 것들이 뭐 영장 청구권이라든지 또 뭐 기소 독점권이라든지 이런 등등으로 지금 많이 권한이 되고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사실은 검찰 권력으로부터 여러 가지 발생될 수 있는 많은 국민들의 어떤 그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찰 조직이 행하는 여러 가지 수사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만족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상대적으로 높다고는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일단은 그런 권한의 분산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그런 입장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여러 가지 말씀 나누다 보니까 이제 시간이 거의 다 갔는데 그러면 지금 얘기하신 그 검찰과 경찰이 서로 이견을 보이는 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논의는 어디서 우리 당내에서는 어디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사개특위 쪽에서 그렇죠. 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우리 당의 입장들을 이렇게 그동안 제가 쭉 본 걸 보면은 그동안 과거의 경찰 그러니까 과거에 뭐 인권 침해적 요소가 많이 있었던 아니면 또 너무나 정치 권력에 민감했던 어떤 그런 경찰이 아니라 지금의 경찰들은 과거의 사람들하고는 완전히 달라진 어떤 그런 시스템 하에 움직인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경찰에게 좀 더 많은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쪽의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검사의 전속적인 영장 청구권을 헌법상에서 뭐 삭제를 한다는 문제라든지 또 영장 청구권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고 사실은 뭐 이 기회를 통해서 꼭 좀 한번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한 가지 있는데 우리 이 자유한국당은 정말 경찰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거기에 많은 존경과 경의를 보내고 다른 모든 이제 여건이 이 검경 수사권과 관련된 헌법 내용이 들어갔을 때와는 달라졌다라는 말씀 뭐 많이 하시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인적 자원들에 대한 이야기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에 윤재옥
우리 그 수석 부대표를 여기에 모신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경찰대학 일기입니다. 그리고 이만희 의원께서 이제 2기신데요. 경찰에서 그 요직을 두루 거치고 이제 나와서 정치권에까지 이제 진출을 했고 경찰대학이라는 것이 저 때도 이제 가고 싶었던 그런 대학인데 한국에서 최고의 인성교육, 최고의 교육을 받는 곳이죠. 이 사관학교들도 그렇지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인적 구성이 이제 두텁게 됐고 훌륭한 분들이 많이 이제 배출이 돼서 사회 곳곳 저 경찰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적 자원의 변화를 보더라도 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이제 해야 되는 때가 왔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제 경찰 안에서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민경의 파워 토크는 이만희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견 주신 한 가지 더 좀 얘기해도 네, 말씀하시죠. 예. 뭐 이런 기회가 이렇게 많지는 네. 않기 때문에 제가 수사와 관련해 가지고 꼭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수사에서는 절차와 투명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안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서라도 중요하지만 그걸 밝혀나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검찰에 들어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져 있고 그 사람들이 무슨 내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무언가를 무슨 증거를 갖고 있는 걸 우리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사실은 지금까지 하나의 관행처럼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사의 투명성이 반드시 좀 강조돼야 된다는 측면을 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속칭 우리 말로 이제 별건 수사라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먼지털이식 수사죠. 원래 어떤 사안에 대한 혐의점을 가지고 수사에 착수한 기관들이 그 관련되는 사안의 어떤 혐의점이나 실체를 찾기 위해서 주변의 다른 모든 사람들, 관련자들을 정말로 먼지털이식으로 탈탈탈 털어가지고 압박하는 수단이 별건 수사라고 합니다. 적어도 지금 같은 이 민주시대에 우리 수사기관들이 그 많은 욕을 받을 수도 있지만 별건 수사로부터는 반드시 우리가 국민들이 지켜져야 된다. 만약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든 우리가 수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꼭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점들은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민경욱의 파워 토크는 이만희 의원님과 함께했습니다. 고견 주신 의원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모쪼록 검경의 힘겨루기가 아닌 어떤 수사 구조가 국민에게 더 바람직한가를 중심으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수사권 조정 문제는 국회의 입법을 통해야 되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국회가 해야 되겠죠. 모쪼록 국민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다뤄주시길 바라면서 민경욱의 파워 토크는 오늘 순서 여기서 접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